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에서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제 중대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에게 일정액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정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6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어제 기업 63곳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다며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이 중 상장사는 37곳이고 비상장사는 26곳입니다. 신청 사유는 주요 사업장 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경북, 청도에 위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신청한 회사에 대해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사업 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인지 상장 폐지 심사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 단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영 안정자금 지원 단계를 줄이기 위해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하는 소상공인 확인 절차를 국세청과 연결해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자금을 받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주부터 위탁 보증과 온라인 접수 영향으로 대출 기간이 2에서 30% 줄었다며 대출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예정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1,383만 호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99%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4.75%로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했고 대전도 14% 넘게 올랐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25% 넘게 오른 반면 강원, 충북, 경북은 하락폭이 7에서 4%에 이르렀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전년보다 0.9% 상승한 69%였습니다. 다만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 청취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토스가 금융위 예비 인가까지 통과하면서 국내 증권업계에서 12년 만에 신생 증권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간편 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의 토스 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 인가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법령상 인가 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스 준비법인이 자기 자본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건전 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 인가를 받은 토스 준비법인은 6개월 안에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본인가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토스증권이 설립되면 올해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뛰어든 카카오페이 증권에 이어 두 번째 핀테크 증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책과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질병관리본부가 공고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국책과제인 합성 항원 기반 코로나19 서브유닛 백신 후보물질 개발 사업에서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과제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사례와 국내외에서 분석한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항원 부위를 선별하고 바이러스의 일부를 포함한 항원 백신 후보 물질을 신속히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백신의 허가와 임상, 제조 생산 등 제품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돼 이번에 선정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백신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제를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을 치하하고 상공업 발전을 다짐하는 상공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제47회 상공의 날 행사에는 성윤모 장관, 박용만 회장, 수상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은 이동채 에코프로 대표이사, 이상원 상하프론테크 대표이사, 금춘수 한화 부회장이 받았습니다. 이 상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 성과를 거둔 기업인에게 수여됩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유공자 포상에는 소재 부품 산업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인들이 다수 수상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 포상 중 72%가 중견 중소기업이 차지했고 제외 상공인과 주한 외국 상공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하림지주는 홈쇼핑 자회사 NS쇼핑의 주식 197만 6천 주가량을 100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경영권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이사 독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대기업 사회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3명꼴이 전현직 임원 등 해당 기업의 우호적인 인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자회사인 한컴 라이프스케어는 마스크 제조업체 대형 헬스케어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설비 증설, 인력 확대로 연간 1억 장까지 생산 가능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4천억 원 규모의 조건부 원화 신종 자본증권을 국내 최초로 지속 가능 채권 형태로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